빠르게 한번 그래도 검토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에서 저희 교육의 핵심 구성 요소로 인지, 정의, 행동 이렇게 세 가지 진행을 했고요. 교육 목표를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그리고 태도. 우리가 지식, 기술, 태도로 이제 이야기했던 거를 이렇게 인지, 정의, 행동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교육 목표 설정은 교육 방향과 성과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죠. 그래서 이 교육 목표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인 성취 기준으로 실제 교수 학습에 준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랄프 타이얼러의 목표 설정 모델은 학습자 요구, 사회적 요구, 그리고 학문적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학습자의 요구는 우리가 요구도 반영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회적 요구도 반영을 합니다. 학생들의 어떤 현재의 수준, 흥미, 경험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학생들에게 학습 경험의 선정과 조직을 잘 명확하게 진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으로 진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사회적 요구 같은 경우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 그리고 가치 체계를 반영해야 하죠. 그래서 그 사회가 대학에게 요구하는 어떤 사회적 책임과 책무성에 따른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교육 목표 진술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었죠. 예. 타일러, 메이거, 그리고 브론룬드 세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타일러는 행동으로 검증 가능한 학습 결과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을 했고요. 형식은 학습자는 무엇을 무엇 할 수 있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게 이 행동 목표 진술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습자는 대학의 사회적 요구와 책무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메이거의 행동 목표 진술은 조건, 행동, 기준 이렇게 세 가지가 요구되는데요. 조건,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주어진 자료를 명시하고 학습자가 수행할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고 수행이 수용될 만한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 사례가 주어지면 이게 조건이 되겠고요. 이렇게 사례가 주어지면 대학의 교육 전략을 평가할 수 있다. 이게 행동입니다. 예, 그리고 정확한 기준으로는 학습자는 90% 이상의 정확성을 가지고 교육 전략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브론룬드 행동 목표의 진술. 브론룬드는 행동 목표를 일반적 목표와 명세적 목표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죠. 그래서 이 목표를 계층적으로 설계해서 좀 유연한 교육 목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표는 학습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진술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는 대학의 사회적 요구와 책무성의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명세적 목표는 구체적인 학습 활동과 평가로 연결되는 실천적인 진술. 그래서 학습자는 특정 사례를 분석해서 대학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명세적 목표와 일반적 목표를 구분해서 좀 유연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브론룬드 행동 목표 진술의 관점은 계열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수준과 맥락에 따라서 목표를 계층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이번 수업의 실질적인 주제가 되겠죠. 대학의 사회적 요구와 책무성. 이 대학의 사회적 요구와 책무성에 관한 수업 설계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대학의 수업이 사회와 연결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지식 생산 기관을 넘어서 대학은 더 이상 지식 생산 기관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공공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 진화하고 있고요. 사회적 변화 요구에 따라서 대학 교육의 방향을 재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대학은 사회 요구에 응답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이제 생겼습니다. 사회적 응답 구조는 수업 설계에서 우리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어떤 사회적인 응답 구조인데 지식 전달에서 사회 문제 해결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그 데스코 프로젝트에서 역량을 이렇게 내세웠을 때 역량 기반 교육 과정으로 바꾸면서 이때 이미 지식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아느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전환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대학에서의 그 지식 전달, 대학의 역할을 지식 전달에서 사회 문제 해결로 이렇게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이게 사회적 응답 구조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서 대학이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그 관점을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회적 요구, 소셜 디맨드의 개념은 이 사회가 우리 대학의 그 인재 양성, 사회 문제 해결, 지속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고요. 교육은 한 파트가 또 되겠죠. 산업, 지역, 정책 변화에 따라서 공공 가치 창출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 요구는 수업 목표와 내용의 사회적 정합성을 의미하게 되죠. 사회적 책무성, social responsibility. 이 사회적 책무성의 개념은 책무성, 교육 목표, 학습성과 사회 환류로 우리가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책무성, 교육의 윤리적인 의무가 있고요. 교육 목표는 구체적인 성취 기준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학습 성과는 사회적인 가치 창출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적인 가치 창출로 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본다? 사회 환류가 죄송합니다. 네. 네, 교육목 다시 시작. 학습 성과. 대학의 학습 성과는 사회적 가치 창출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습 성과가 어떻게 사회에 지속 가능한 순환 작용을 해서 환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무성은 단순한 행정적 보고는 아니고 교육의 윤리적인 의무를 이야기하고요. 대학이 그 사회 신뢰를 받기 위해서 성과를 사회에 환류해야 하고 수업은 책무성을 실현하는 가장 1차원적인 실전 단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업 설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설계해서 그 수업 설계 기획대로 운영을 할 것이냐를 보는 건데요. 요소로 교육 목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목표 내용을 구성하고 학습 방법, 교사학습 방법을 만들고 그다음 평가 체제를 구축하는데 이 사회적인 요구의 반영을 교육 목표에서 사회 문제 해결 능력으로 보고요. 사회적 책무 반영은 공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구성은 ESG나 SDGs의 어떤 사회 의제 중심을 보고요. 이건 지속 가능한 가치 구현이죠. 예. 그리고 사회적 책무 반영으로 윤리, 책임, 참여 중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방법으로 PBL, 그러니까 문제 해결 중심이죠. 예, PBL, Living Lab, Service Learning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회적 책무 반영으로는 협동, 참여, 실천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그 평가 체제는 사회적 성과, 어떻게 가치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사회적 책무로는 환류, 공시, 투명성 강화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업
설계의 핵심 원리를 좀 보자면 공공성, 책임성, 참여성, 지속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공공성으로 대학의 어떤 그 가치 실현을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교육 설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책임, 학습자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 그리고 참여성은 학습자가 사회 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제 지속 가능하게 연속성을 가지고 확장과 발전을 시키는 이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우리 수업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보자면 대학의 어떤 사회적 책무성이니까 지역사회 프로젝트형 수업에 관한 그 문제 해결 기반의 수업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문제 기반 학습 접근,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 지역과의 어떤 과제를 분석하고 창의적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을 말하고요. 서비스 러닝은 소외계층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은 사례예요, 사례. 그래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문적인 학습과 우리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런 수업 설계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 실현과 학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리빙랩. 리빙랩은 학생, 시민, 지자체가 협력하는 실천 연구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장 기반 공동체형 학습으로, 그러니까 그 랩실을 학교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ESG에 관한 것, 예. 그래서 실질적인 사회 혁신을 창출한다는 것이죠. 예. 교육의 이런 철학적인 전환으로 과거와 현재의 이 패러다임이 좀 전환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식 중심의 교과를 설계했다고 한다면 현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수업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정보의 일방적인 전달 중심으로 우리가 진행해서 어떤 개인 성취 중심으로 했다면 가치 창출의 어떤 쌍방향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공동체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예, 이렇게 교육의 그 철학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수업 설계에서 시사점은 수업의 핵심 역할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윤리적인 어떤 선언문, 교육 목표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서 윤리적, 공공적인 선언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명확한 가치 지향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고, 교수자는 사회적 변화에 응답하는 교육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뭐 이런 그 시사점을 갖게 되겠습니다. 대학의 수업 설계는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고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교육의 언어이다. 네. 이번 챕터는 여기까지 또 진행을 하고요. 요 다음에 진도를 다음 영상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